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쟁점 토론 강경식입니다. 제주 지역 주택 보급률 105%, 자가율 59%, 41%의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갖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있어서 자기 집을 갖는 꿈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설레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주의 집값 동향을 살펴보고 과연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종철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장님, 그리고 주거복지 포럼 대표도 맡고 계시죠. 송종철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법학과 이제 부동산을 전공하시는데요. 우리 강용환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의 양창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제주가 2014년부터 급격하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곳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우리 강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 가격이 2015년, 2016년 그 사이에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원인을 보게 되면 2014년 이후에 투자 이민 제도, 그리고 영어교육 도시 등의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열풍, 그리고 그에 따른 제주도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를 귀농 기촌 인구의 증가, 또 건설 붐에 따른 건설 인부의 유입 등으로 인해서 유입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죠. 1개월에 1,000명 이상이 들어왔고 1년에 10,000명 이상이 좀 꾸준히 유입되다가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그 유입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주택 공급 물량은 그렇게 급하게 또 될 수가 없다 보니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제주특별자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3제곱미터당 1,035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평균 매매가가 1,028만 원으로 약 0.68%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우리 송 대표님, 지금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그 도내 그 주택 시세를 보면요, 우리 제주도 평균 3.3제곱미터당 한 1,143만 원인데요. 이 가격은 서울을 제외한 두 번째 수치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매매가는 상당히 그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그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주택시장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주택이라는 거에 토지 가격에 되게 비례해서 오르고 내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찾아다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됐던 2015년도에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면 전년 대비 한 32% 정도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덩달아서 주택 가격도 많이 뛰었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그 후에 저희들은 그 부동산 특히 토지 가격을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쪼개기를 이렇게 제한한다든지 만약 농지취득 자격을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정책을 써서 지금 많이 안정화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정화됐다고 저희들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의 어떤 그 토지 내지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아까 우리 강 박사님께서도 조금 말씀은 계셨습니다만은 2014년 이후에 그 부동산 가격, 뭐 공시지가, 뭐 주택 가격이 급상승해가지고 그 서민들이 상당히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을 그래도 조금 더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그 2014년 이후에 제주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아주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원인. 그 폭등 원인은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우리 도내의 지역에 있는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개발 호재가 가장 주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외부에 이제 우리 제주도로의 인구이 귀농귀촌한 부분들이 일단은 그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급등한 가장 주 원인이 된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투기 수요, 투기자들이 상당히 제주에 물렸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뭐 개발 호재였기 때문에 네. 뭐 투기 세력은 자연히 이렇게 따라왔던 네. 것 같고 아까 뭐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거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네. 투기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뭐 쪼개기라든지 네. 뭐 농지취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개발 행위했던 일부 제한이라든지 네. 그런 행위를 해서 아마 투기 세력은 현재로서는 많이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미분양 주택이 지금 1월 말 기준에서 1,187세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 지금은 2017년 11월 한 1년 전에부터 한 1,200세대가 꾸준히 이렇게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부합치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30호 미만은 예. 통계에 안 잡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지금 주택을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 적용되는 그 부분만 잡혀 있는 거고 예. 아마 일반 건축허가까지 잡으면 한 그 이상, 그 곱 이상 정도는 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 박사님께서는 지금 미분양 주택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양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수치가 그렇지만 예, 아마 이를 길을 가시다 보면은 많이 발견하는 것들이 그 이른바 빌라라고 하는 것들. 예, 한 동에 보통 8가구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2동, 석동이 있으면 많아봐야 24가구 이하란 말이죠. 그런 거는 통계도 안 그런데 잡히는 잡히질 상황이죠. 않았는데 예.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도 공동주택이고 더군다나 또 안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가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3층 이하면서 임대를 목적으로 이게 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인데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집들이 지금 이도지구라든가 아라지구라든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예. 전혀 거의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미분양 주택이 지금 역대 최고 기록 2018년도 말에 1,295가구라고 하는 예. 역대 최고 기록에서 이제 1월 달에는 2019년 1월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예.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3배, 4배 정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우리 박 대표님, 네, 제가 봤을 때 그 미분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 현재 그 주택 거래량은 감소 추세지만 예. 2013년도 이전보다는 오히려 거래량이 많습니다. 아. 이건 뭘 뜻하냐면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미분양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의 어떤 수요하는 그런 지역보다는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 즉 뭐 자연녹지라든지 도심 지역하고는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이렇게 많이 분포돼 있다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건설사는 아무래도 저가의 토지를 매입해서 높은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관련해서 지금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각계 전문가라든지 어떤 협회라든지 공무원들이 구성이 돼서 아마 오늘도 지금 그 TF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TF팀에서 어떤 다양한 대책이 나올 건데 그거 나오면은 그런 어느 정도 정책이 우리 반영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좀 전국적인 상황도 함께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가 이제 9.13 그 부동산 조치 이후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좀 부동산 좀 침체되고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인 동향 우리 송 대표님. 제주 지역이 미분양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서울은 이제 미분양 주택 호수가 27호밖에 안 됩니다. 저희 제주도가 2019년 1월에 1,187호인 반면에 서울은 27호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이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분양이 감소 추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경남하고 경북 그리고 제주 특히 제주가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아까 도의 과장님께서도 그 미분양 대책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미분양을 어떤 이 부작용 자체로 볼 게 아니라 미분양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 주택 가격이나 신규 주택 가격에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을 의도적으로 어떤 부양 정책을 쓰게 되게 되면 상당수 오히려 네. 역으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네. 이제 건설사가 저가의 토지를 매입해서 고가의 이렇게 네. 분양가를 책정해서 미분양이 난 것을 네.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그거를 매입하게 된다면 예. 이거 역시는 또 건설사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분양 주택을 이제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네.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강 박사님, 우리 예. 전국적인 부동산 그 동향, 이제 주택 시장 동향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송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서울은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 쪽은 어떻습니까? 경기도도 지금 제주도만큼 심하지가 않고 예. 물론 뭐 미분양이 있습니다만은 예. 물론 전반적으로 9.13 대책 이후에 주택 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우리 제주도 입장은 9.13의 영향을 사실은 좀 적게 받은 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국한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예. 1가구 3주택 이상 그 다주택자에 대한 예. 규제 정책 때문에 기존의 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팔려고 내놔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더 가속화된 예.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된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미분양 주택이 우리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증가돼 있고 예. 주택 경기는 침체돼 있고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은 예. 상태다. 예. 우리 양 과장님은 우리 제주의 어떤 주택 시장 전국에 비교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미분양 주택은 어쨌든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아까 입지 여건이 안 좋은데 녹지 재개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쪽에다 지어진 그런 공주택에서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해소를 해야 되는데 뭐 아까 얘기해서 공공에 설 수 있는 부분은 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사업 주체가 어떤 자발적으로 노력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집값 상승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서민들도 상당히 지금 내 집 마련의 그 꿈이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 홍 대표님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집값 상승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게 네. 되면요. 먼저 이제 도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거는 대출 상환 가능한 금액을 네. 소득 금액으로 나눈 건데요. 네. 저희 제주 지역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88.1입니다. 서울은 130인데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우리 제주 지역보다 낮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가구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 부담 지수가 네. 상당히 높다는 의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전부 이제 주택에 네. 구입하는데 투여될 수 있는 네. 결국은 도민에 대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게 단지 집값 상승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월세 가격 상승에도 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제 그런 금융 비용이라든지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문제 네. 또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가 보게 되면은 몇 평에 사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네. 하는 즉 부동산 계급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지난 우리 그 2015년도에도 나타났듯이 투기 주장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시장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네. 그런 투기 세력에 동조해가지고 네. 도민들까지도 거기 가세하시는 그러다 보면은 근로 의욕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네. 우리 돈의 노동 시장도 불안정해질 네.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강 박사님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네. 송 대표님 네. 분석한 거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면서 네. 당연히 이제 토지 투기는 근절돼야 될 네. 부분이고요. 토지 투기에 따른 주택 투기도 네. 마찬가지고요. 이제 미분양이 발생한 거, 집값이 상승이 되면서 민생 경제에 가장 네. 그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 저는 어떻게 봤냐면 집을 이제 집값이 오르게 되면 미분양이 더 가속될 것이다. 네. 구매력이 없으니까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영세 건설업자들이 도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이제 건설업자가 도산을 하게 되면은 거기 하청을 줬던 또 영세 하청업자들이 줄도산을 하는 네. 그들이 결국은 이제 제주도의 민생 경제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집값 상승은 네.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에 또 하나다. 네. 단순히 어떤 그 공급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은 그만큼 소득이 없기 때문에 네, 살 가령 수가 예를 없다는 들어서 거죠. 신제주 지역의 뭐 D아파트 같은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이른바 국민주택 네. 규모 이하죠. 예, 그 분양받을 때는 1억 초반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4억에서 5억 선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남아 도는데 집 없는 사람은 많고 네. 그러니까 집값 상승은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로 네. 미분양을 가속화시키고 네. 그런 문제가 예, 우리 도에서는 이런 집값 상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일단은 집값 상승이 되면 가장 뭐 어려운 분이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젊은 세대, 신혼부부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 같은 그런 부분을 많이 보급하고 공급해주는 그런 시책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2015년도부터 머리 쭉 크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 외에 그러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공공주택을 이제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거 외에도 강력하게 어떤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집값 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대책들은 없습니까? 지금 그러고는 지금 아까 말씀한 우리 TF팀에서 이렇게 뭐 논의되고 네. 그런 시책이 발굴되고 네.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반영하도록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관련해서 예. 제가 해외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급적인 측면인데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주택개발청이 있습니다. 예. 주택개발청에서는 이제 공적 자금을 통해 가지고 공공택지에 이제 그 주택개발청에서 주택을 공급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개발이 되고 그 이제 택지 개발이 되게 되면 민간 시행사에게 이제 분양을 해버립니다. 그럼 민간 시행사에서 시공을 하고 결국은 그 저렴하게 제공된 토지의 가치가 예. 결국 주민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예. 건설사의 이득으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환매 조건부 주택을 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주택개발청에서 주택을 공급을 하되 소유자가 거주를 하다가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는 다시 그 원래 샀던 가격에 주택개발청에다가 다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은 뭐냐면 그런 처음에 분양됐을 가격과 그리고 매매가에서 그런 갭 차이를 결국은 공공에서 그걸 받아서 네.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접근, 즉 공급적인 부분의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강 박사님께서도 그런 우리 집가 상승 네. 또 이제 어떤 주택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해서 네. 서민들에게 이런 불편이 안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정책들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만은 집값은 결국은 토지 가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토지 가격이 급등을 함으로써 주택 가격도 급등을 할 수밖에 네, 없었는데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토지 가격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네. 상당히 필요하다. 예. 지금 그 중산간 이후에 이상의 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쓰고 있고 특히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1년 동안은 뭐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뭐 그런 네. 것들이 상당히 좀 효과를 어느 정도 네. 거두고는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면밀하게 예. 아주 집요하게 토지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예. 정책적인 예. 어떤 연구가 더 예. 필요하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든 그 공공 주택을 이제 분양하는 것 외에도 그런 강력한 어떤 투기 억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이런 집가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우리 도내 그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14조 4,390억 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제 경기가 불안하거나 또 이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 우리 도내 모든 그 가계, 우리 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우리 홍 대표님 먼저 예. 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 제주 지역 도민이 예.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한 푼도 쓰지 않고 예. 주택을 구입할 데 걸리는 시간을 통계치에서는 알아보니 6.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보다 실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저는 6.1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그 가계 부채가 증가함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 그 가계 재정이 예.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거는 예.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로 인해 가지고 가계 부채가 이제 급증하면 할수록 더 이제 또 다른 예. 과도한 또 금융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 보면은 그런 대출 이자나 원금에 대한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결국 가계의 소비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고 예. 또한 이제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 차입금 상환에 상당한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은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이렇게 연쇄적인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 가계대출 증가 상당히 그 문제인데요. 우리 농가부채도 심각하고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1인당 가계부채가 2,176만 원. 전국에서 한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실 건데요. 네. 어쨌든 지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장 문제되는 게 금융 대출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했던 뭐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뭐 한 가구를 갖더라도 금융 비용에 많이 그런 지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각하게 아마 타격을 볼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러다 보면 소비 여력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역 경제가 아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면은 또 소비 여력이 또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뭐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뭐 대책을 이렇게 강구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지금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도에서 어떻게 뭐 막을 수 있거나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출 안 받고 집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은 그 민간건설회사가 지은 공동주택을 대출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가? 집이 없어서 그런데 그럼 그 집을 좀 그 공공임대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공급을 늘린다고 하게 되면 굳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덜 사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점의 정책을 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미분양 주택이 이제 증가하면서 그동안 한 2, 3년 사이에 많은 도내 건설업체들이 그 아파트가 됐든 뭐 빌라가 됐든 집을 많이 지었죠. 근데 지금 이게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우리 송 대표님. 뭐 실제 사례에서도 이제 특정 N 지역에 있는 그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해서 기존에 있는 토지를 이제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아주 다시 뭐 저가에 시장에 내놓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조금 건설업체들이 어려움들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 최근에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우리도 TF팀 뭐 간담회 그렇게 저번에
그 관계자 간담회도 가진 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신속 집행이라든지 주기 발주를 해서 저 지역 경제에 조금 이렇게 돈이 돌게끔 하는 그런 시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주택을 이제 도나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하는 그런 정책도 예, 그것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분양가에 대한 우리 적정한 가격입니다.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에 대해 우리가 매입이 되는데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재개발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1억 6,500 정도가 돼야 우리가 지금 상한선이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미분양 주택인 경우에도 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같은 뭐 투룸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위기에 봉착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 주택 건설 업체들 어떻게 위기를 좀 극복해야 된다고 우리 강 박사님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지금 양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주택들을 도에서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공공임대하는 방법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 4억씩 되는 그 미분양 주택을 그 금액을 주고 다 살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계가 1억 한 6천 선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꼭 그것을 매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예컨대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분양 주택을 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때 뭐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피과세 된다든지 그 나중에 뭐 몇 년간 10년간 이상 뭐 임대로 사용했을 때 양도세가 70% 정도 이렇게 감소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송 대표님은 이제 그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이제 미분양 주택들을 매입하는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건설업체 그 위기상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네,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는 정책적으로 오히려 시장에서 시장 논리로 하면 퇴출돼야 될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오히려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건설사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민 그리고 구민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약한 그런 건설사는 정리돼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그런 취약한 건설사들이 이런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그 단계를 좀 높여주는 겁니다. 즉 지금 선분양 제도로 우리가 다 주택이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다 지어놓고 후분양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공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취약한 건설사들은 그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차제 일정 부분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떤 이 건설업체들도 좀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아까 말씀이 계셨던 우리 공공주택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신혼부부들 이제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거의 자기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 주택 보급률이 105%, 자가율 이제 59%이지만 41%의 서민들은 집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이제 2017년도에 우리가 제주 주거 실태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이 필요한 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나이를 많이 드시면 고령층에서는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원했고 또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뭐 그 월세를 보조금이라든지 전세를 이렇게 좀 일부 지원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전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를 우리가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예. 분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그 무주택자 이런 신혼부부나 예. 뭐 자녀가 가져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세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나 월세 그런 가정에 대해서도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예. 사업을 금년에 새로 추가로 이렇게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에 우리 도에서 주거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한 10,000호 정도의 그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뭐 행복주택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주거종합계획에 의해서는 2027년까지 우리가 네. 10,000호 공공임대주택 10,000호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네. 저희들은 조기에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조기에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앞당겨서 2022년까지 10,000호 우리 추진 계획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돼서 추진되는 세대수는 한 4,800 한 60세대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한 5,100세대가 추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뭐 지금 부지 마련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부지 마련 도심지에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뭐 어쨌든 목표가 그렇게 설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문제가 좀 논란 속에 이제 그쪽 부지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하고 행복주택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시민복지타운 다 아시다시피 그 작년 12월 20날 우리가 행복주택 짓지 않은 걸로 이렇게 100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 부지는 뭐 미래 세대 뭐 공공시설 용도로 이렇게 놔두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체 부지 마련을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 시내 한 4-5군데 부지를 갖고 지금 건립 방안을 지금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고 아마 3월, 9월 이달이나 아마 다음 달 중에 그 대체 부지에서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 우리 도의 그 공공주택 공급 계획 추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데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택 보급률이 우리가 2017년도 말 현재 105%로 지금 짓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주택 보급률에는 약간의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들은 집계가 지금 안 됐단 말이죠. 가구 수에. 주택 보급률이 이제 총 주택 수 나누기 총 가구 수란 말이죠. 근데 그 가구 수에 1인 가구가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105%가 보급률이 아니라 사실상은 80 내지 90%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저소득층에다가 그 포커스를 맞춰서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그러나 너무 그 좀 열악하지 않도록 질적으로 양질의 그리고 저렴하게 그런 주택을 짓는 데 목표를 두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민생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예, 이 관련해가지고 저는 조금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그 2017년도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우리 제주도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 비중이 20.1%로 전국 2위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만큼 이상? 그렇죠. 그만큼 이 다주택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이에요. 즉 누군가는 똑같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어떤 그 세제 강화 부분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세제 강화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 부분들이 집을 가진 그 소유주들은 그런 세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는 조세 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세제 그런 제도 이외에 공급을 이제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그게 병행이 안 되게 되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런 그 도에서 이제 이런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그 시행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이제 도민들에게 직접
체감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자꾸 이제 도민들이 이제 그 순위에서 계속 밀린다. 뭐 언제 이게 집을 지을 거냐, 발표만 그런 거 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기에 이렇게 1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아까 우리가 체감이 되도록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공급 건설 중이기 때문에 체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급이 되고 건설이 되고 입주가 되는 시기가 되면 일부는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 되면 아마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고 아까 그 소형 우리 저희들 하는 거 행복주택 같은 거의 소형 위주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나 가보시면은 집도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그리고 다른 어느 못지않게 그렇게 잘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는 공급이 많이 될 시점에 됐을 때는 만족도가 매우 높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 박사님 지금 부동산 쪽에 한 20년 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집을 사려는 지금 실소유자들. 네. 언제쯤 집을 사면 좋겠습니까? 지금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조금 어떤 체감상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지금이 적기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제주연구원에서 최근에 이 주택과 관계돼서 연구 자료를 만들었던데 거기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가 한 2, 3년간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견해가 43.6%. 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3, 4년 정도 간다라고 보는 게 37.6%라고 볼 때 거의 대다수가 이제 2년부터 4년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중간쯤에서 3년쯤 간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분양 정보들을 꼼꼼히 좀 살피셨다가 내년부터 구매 계획을 세우시고 내후년이나 내내후년 3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신다고 그러면 최바닥은 아닐지라도 지금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송 대표는 우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내 집 마련 우리 서민들 언제가 적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계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물론. 뭐 이웃집에서 주택을 구매했다고 해서 따라 구매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보다는 가계의 그런 재정 상태를 파악해서 주택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지금 미분양 수요하고 공급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지금은 공급이 많은 그런 시기이고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2017년도에 건축 허가 건수가 아주 좋았을 때 한 50% 이하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되는 세대수와 앞으로 공급되는 세대수가 한 2, 3년 있으면은 이렇게 맞아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적기는 뭐 어느 때로 딱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미부장이 많은 그런 시기가 적합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가질 때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네요.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017년도까지 우리 도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특히 수도권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보합이나 하락을 보였거든요. 이런 과거에는 이런 전국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현상들 그런 동조화 현상이 있었지만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이제 수도권이 내리면 지방이 오르고 그런 비동조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9.13 대책 이후 수도권에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우리 제주 지역은 그동안에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오히려 9.13 대책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비동조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떤 제주만의 어떤 독특한 차별화된 어떤 주거복지 정책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주만이 공공주택 뭐 그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특화되게 국토부와 협의해서 특화되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노후 공공청사와 이렇게 복합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1도 2동 주민센터하고 서귀포 주강동 주민센터에서 복합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에서 우리 선도 사업으로 해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우리 어떤 이 주거 문제 어떻게 보면 삶의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어떤 좋은 정책들 제안할 거 있으시면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국공유지가 부족해서 사업이 진행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주의를 매입하려고 하면 또 이제 가격이 또 높고 그래서 공공에서 이런 토지 비축을 해서 그 비축된 토지들을 대상으로 택지 개발을 하고 공공이 또 거기서 이제 주택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에게는 저렴한 주택, 부담 가능한 주택이 공급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토지 비축제로 많은 토지가 지금 비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공주택을 짓는 데라든가 어떻든 그 사업체한테도 어떻든 그 이렇게 저렴하게 또 임대하거나 또 분양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2007년부터 그 토지 특별 회계로 우리가 비축 토지를 이렇게 사고 있는데 지금 비축 토지에 돼 있는 부분을 전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비축 토지가 대부분이 중산간 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지역, 녹지 지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 행복주택 지을 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비축토지로 확보하도록 아마 그때 3월 1일자로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가능한 부지 그런 부분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활용이 가능할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하셨다가 아까 뭐 만루라든가 뭐 이렇게 만루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선진국은 보통 이제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5%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실수요자들로 보면 더 많은 코스가 필요할지 모른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강 박사님,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그 주택 정책을 펴기 위한 좋은 방안들 한 말씀해 주시죠. 다시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늘리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충분하게 늘리고 지금 아마 동지역 서귀포나 제주시 동지역은 지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아마 토지 비축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도로라든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같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도시 개발을 빨리 세워서 토지를 비축을 하고 공급을 하고 그리고 공공임대 뭐 이런 공공주택을 좀 공급하는 그런 정책이야말로 지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든 서민들의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그 강력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홍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청약 가점제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에 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양도소득세 강화라든지 종합부동산 이런 세제 강화를 통해 가지고 다주택자의 주택을 이제 매수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서민을 위한 이제 전세자금 대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이 도내 시장하고는 좀 괴리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 비동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도내는 미분양으로 해서 문제인데요. 근데 그걸 획일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제주 지역은 더 이제 부작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중앙 집권화된 그런 부동산 정책을 우리 지방 정부에 권한 이양을 해줘야만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펼쳤을 때만이 제대로 된 우리 도내 그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 먼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사가 이제 집값을 어떻게 할 예. 거냐. 결국 이제 그 주택 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자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토지 가격. 토지 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렇게 하고 공공주택을 충분하게 그리고 양질의 그러한 주택을 공급하는 그 두 가지 정책을 도에서 정말 그 유념해서 해 주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집값은 주택 가격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송 대표님. 네. 현재 주택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공공에서 이러한 부양 정책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요. 예. 또한 이제 투기 세력의 유입에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내문탄식의 어떤 정책 접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을 그런 투기 세력이 접근할 수 없는 예. 그런 정책을 펼쳐줬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 겸 마무리 말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뭐 이렇게 예. 좋은 정책에 우리가 반영을 해 나갈 것이고 특히 우리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지금 서귀포와 제주시에 각 한 군데씩 이렇게 아마 조만간에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에 우리가 맞춤형 우리 원스톱 우리 서비스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뭐 그런 산을 있으면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좋은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난한 우리 서민들도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인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